여기 다들 청춘들만 나오는데 이게 노춘이 나와서 다른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원래 어떤 강의를 가도 준비를 안 하고 가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그냥 제가 아는 것만 있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지식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이야기,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 그런 것들을 나누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꿈은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동사무소에. 우리 동네에 동사무소로 가면은 주민등록을 떼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너무 최고의 제가 처음으로 만나는 그러니까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동사무소를 떼어주고 그걸 도장 찍어줘 이러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식구가 13남매 막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호적등본을 띄러 가면 시골을 가야 돼요. 시골을 가면은 그 식구분마다 다 적어요. 근데 제가 가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13명을 다 하다못해 출가한 사람까지 다 써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그래서 식구만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고 있구나. 근데 막내기 때문에 그런 심부름은 꼭 저한테 시켰다는 거죠. 근데 글을 써주시는 분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글씨를요. 저는 되게 악필이거든요. 근데 악필이면 천재라고 하는데 저는 그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꿈은 그 동사무소의 구급 공무원이 돼서 그분들에게 아니면 오는 손님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잘 해주고 싶은 어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뭔가 좀 친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봉사하는 삶이 우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안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험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구급 공무원 된다는 게 너무너무 지금도 어렵지만 옛날에 좀 쉬웠을 텐데 그 쉬움이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포기를 하고요. 대학을 디자인과를 갔는데 집에다가 2년 동안 속였어요. 저는 항상 방학 때 되면 그 시간에 집 앞에서 기다려요. 우체부 아저씨가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안 오시는 거예요. 2시에 3시 사이에 오거든요. 오늘은 끝났구나. 그래서 나갔는데 그분이 좀 늦게 오신 거예요. 그날 뭐든 돌릴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적증명서를 들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45세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A, B 이런 게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잘. 그걸 갖고 옆집을 가신 거예요. 옆집을 가셔서 미식이가 학교 성적표가 왔는데 이걸 한번 봐달라고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눈치 없이 얘가 무슨 미술을 하냐고 저희 아버님 다른 과인 줄 알고 주변에 다리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맞다 무슨 디자인과인데 집에 들어가고 뒤지게 맞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집에 못 들어갔죠. 근데 그때는 그 디자인을 한다는 게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재밌다. 처음 들어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여학생이 너무 많았다는 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디자인과 여학생은 남학생은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1학기 마치면 군대 가고 저 혼자 남아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친구에게 듣고 이과를 가자. 공부는 하기 싫었으니까. 제가 1학년 때는 전체 차석을 했어요. 여학생들하고 남아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갖고 열심히 했어요. 아주. 근데 학교가 너무 안 좋아서 차석을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평점이 1.8이에요. 저는 그런 걸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평점을 갖다가. 그래서 졸업식 날도 두려움에 떨면서 갔는데 저에게 꿈이 딱 한 가지 있었다면 그 당시에도 나는 되게 무식하고 공부를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분명히 나에게는 뭔가의 재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35 정도에 알았던 것 같아요. 30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준비했죠. 처음에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디자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근데 그 사진이 주는 맛이 너무너무 저를 희열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책이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목적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시운이 되면 뭔가 세상에 대해서 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딱 49에 썼어요. 근데 이제 시운이 됐는데 저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신간 나왔다며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어떤 거니까 제목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사진에 그거 뭐 감히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미친 놈 소리 못 하고 그래서 그 사진에 미친 놈. 사진을 찍는 것은 카메라지만 거기서 허락한 것은 내 가슴이다. 저 말은 제가 한 15년 전에
우연하게 썼어요. 그 어떤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어떤 한 장의 사진이었는데 그 어떤 할머니의 손을 찍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저를 43세 하셨어요. 저에겐 늘 어머니가 아닌 할머니였던 거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막내들이 갖고 있는 아픔들이 꼭 있어요. 늘 늙은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거. 한 번도 젊은 엄마를 대화를 못 해봤다는 거는 평생 아픔이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서 어디를 가면 그 할머니들의 손을 보면 가슴이 아리죠. 그냥 저 할머니 손 이게 아니라 그 할머니들의 손을 보면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듯이 그 손이 아니라 그냥 삶의 도구였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풀을 뽑고 씨를 뿌리고 그냥 삶의 도구, 자식들을 위한 삶의 도구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젊고 건강한 어머니 밑에 자랐다면 그런 사진을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저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이게 동남아나 이런 아이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민식의 사진은 아프리카가 가난하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난한 아프리카를 봤잖아요. TV나 신문이나 매스컴 모든 부분에서 그냥 가난한 애를 더 가난하게 진 눌러갖고 그냥 불쌍해가 동정해서 10,000원을 그냥 월드비전에 계좌 이체하죠. 지로용지로 보내죠. 저는 그거 너무너무 짜증나거든요. 처음 아프리카 가고 나서요. 그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우리는 완전히 사기당하고 살아왔구나. 이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우리 공산주의 주입식 교육처럼 아프리카는 이런 곳이야. 맨날 내전이 있어. 맨날 위험해. 맨날 말라리아야. 맨날 에이즈로 다 죽어가. 네가 10,000원 안 내면 큰일 나.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찍은 아프리카 사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작가님이 찍는 아프리카는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왜 아름답게 찍었냐고. 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답게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아름답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후원할 거라면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진 눌린 아이들에게 10,000원 줄 테니까 그러고 밥이나 그냥 한 끼 아니면 며칠 사 먹어. 이런 마음으로 주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이 잘못한 거예요. 방송도 잘못한 거라고 봐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 밝은 아이들의 웃음을 찍고 그 밝은 아이의 웃음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저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울음으로 바뀌지 않게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능하면 가난한 아이들 찍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제가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저는 신용불량자였어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야, 너는 카드빚도 없구나. 너는 집도 있구나. 어떤 아프리카 정말 우리가 보기 헐벗은 집에 갔더니 농사를 5만 헥타르를 짓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나는 한 평도 없는데 난 한국에 돌아가기 싫다. 그 아이들이 저 앞에서 너무 밝게 웃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불쌍하다는 표정 하나도 안 느꼈어요. 왜 불쌍해요? 옷이 찢어지면 어떤 애들은 옷 앞면만 입고 뒷면이 없어요. 너무 찢어진 걸 입고 다녀서. 근데 거기서는 그 옷이라는 게 그냥 없으면 안 입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옷을 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그냥 몸짱이에요. 너무 멋있는 몸을 내놓고 다녀도 아무 모랄산이 없는 거죠. 있으면 입는 거예요. 그냥요. 걸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신발이 이쪽은 장화고 이쪽은 샌들이에요. 너무 패션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신어요. 근데 안 신는 건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 아프리카 아이들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부러웠거든요. 넌 집도 있구나. 너는 부모도 있구나. 너무 아이들이 뭐냐면 다 가난한 속에서 한 명이 부자면 걔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다 부자인데 한 명이 너무너무 가난하면 그건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똑같이 살아가요. 한 달 생활 수입이 5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5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생활 수입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제가 마다가스카르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알려지게 됐고 지금 이 바오밥 나무라는 사진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올린 사람이에요. 제가 불과 6년밖에 안 돼요. 6년 전에 갔을 때 바오밥 나무라는 걸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왕자 나오는 그 바오밥? 그리고 마다가스카르가 너 뭐야?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 맞아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르가 이 나라예요. 근데 여기 가면 너무 아름다워요. 존 레논의 부인이었던 오노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꿈이 바뀌어보지 않았다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그랬어요.
꿈이 변하는 건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꿈이 변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 변한다는 거는 내가 동사무소 직원이 되기 위해서 너무 꿈을 꿨지만 그 길이 나에게 너무나 먼 길이었어요. 그래도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셀러리맨.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었어요. 계속 살다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또 디자이너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길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다음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꿈이 변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저에게 꿈은 아프리카를 새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전달하는 거예요. 새롭게가 아니라 제대로 전달하는 거. 그 꿈을 갖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을 때 그래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가 찍을 때 내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다를 거예요. 저 아이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저는 손발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찍는데 발을 쫙 피하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뒤로 가갖고 저 샌들을 벗고 발에다가 팍 붙여갖고 발 지저분하게 한 다음에 딱 보여줬어요. 똑같잖아. 그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거든요. 사실 저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사실은 그 가난이 왜 누구네 집들은 자식들한테 많은 걸 물려받고 누구네 집은 부모 덕에 잘 살기도 하는데 저는 10원도 받아본 게 없어요. 오히려 요즘 와서는 맨날 뜯겨가고 있어요. 식구들에게. 쉬운 데서 결혼도 못한 이 막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요. 맨날 전화 와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너무 많은 것들이 결국 나에게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내가 느껴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부유하게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아프리카를 그렇게 지금처럼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불쌍하다. 저거 어떻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제가 글을 써놓고 책을 제가 20권이나 썼잖아요. 어느 날 보면은 진짜 끝내주게 잘 썼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스스로 감동받지 않으면 세상에 내보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내가 먼저 감동받았으면 그 세상에 내보냈을 때는 당연히 그래 저 사람들 질책도 그러나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아끼는 돈을 주고 내 책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건 당연히 들어야 돼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빌려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싫을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아낀 돈을 갖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세상에 모든 작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명언을 하면 어디 말 밑에 쓰고 밑에 누구누구 쓰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으면. 그거는 이제 볼리비아 사막 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서 플라멩고 무리가 무지개색 호수에서 있었어요. 반영이 쫙 보이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울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사진을 찍는데 파인더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보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갖고. 그러면서 카메라를 내려놓고요. 참 거기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욕을 했어요. 야, 여기서 진짜 못하는데 X발 하면서 너 정말 잘 왔다 여기 진짜 야, 뭐같이 좋다 뭐 이러면서 그냥 엄청 혼자 미친 듯이 너무 좋으니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미쳐 죽겠다 이거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 안 드나요? 야 진짜 미치겠네. 두 가지예요. 너무 화날 때 욕하는 거고요. 너무 행복할 때 욕하는 건 달라요. 근데 거기 한국말 아무도 안 듣잖아요. 막 그냥 뭐 발하면서 그냥 네 발 세 발 다 했어요. 그러면서 야 신미식 너 진짜 잘 왔어. 또 진짜 잘 왔어.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너무 에피소드가 많죠. 그 얘기 못 하는데 저는 영어 한마디도 못 해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갔어요. 페루를 거쳐서 버스를 타고 저는 진짜 인사밖에 할 줄 모르는 영어지만 거기서 찍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준 것 같아요. 감동이 오기 전에 셔터를 누르지 마라. 여러분 울면서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면 말을 마세요. 그거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경험인 것 같아요. 풍경이 자연이 아름다워서 울 수 있다는 거, 사람이 아름다워서 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낮아지는 거죠. 저는 지금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딱 한 가지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면 행복한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생겨요. 행복 바이러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사실 여기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별 생각 없이 왔어요. 근데 분명히 이 자리에 올라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올 거다. 저는 참 인생을 너무 거칠게 잡초처럼 살아왔어요. 잡초처럼 살아왔는데 다행스러운 건 사람들이 저의 모습이 잡초처럼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긍정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가 될 거야. 최선을 다하고 놨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나를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원망하자. 그냥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는 앞으로의 꿈은 35권의 책을 내는 거고 65세까지 배낭을 짊어지고 배낭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거의 70 정도 됐는데 더 건강해진다면 70에 한 70리터짜리 배낭을 딱 짊어지고 유럽행 기차를 기다리는 그 모습,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 너무 아름다워요. 그 20대 배낭여행 온 애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기를 지금도 꿈을 꾸는 거거든요. 50대의 꿈, 60대의 꿈, 70대의 꿈, 80대의 꿈, 90대의 꿈까지 다 꿔놨어요. 친구가 그런 얘기 했어요. 90살까지 내가 살까? 아니죠. 준비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 나이가 두렵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시온이라는 나이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2년 전에는 나 2년만 있으면 시온이야. 1년 전에는 나 내년에 시온이야를 얘기했어요. 이 나이가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이 한 해 한 해 너무 잘 사용해 왔어요. 버릴 나이가 43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44살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전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를 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3살 때 나이가 너무 소중한 시기였고 44살도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나이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온이라는 나이를 먹기까지 제가 얼마나 잘 사용해 왔는데 이 만약 1년이라도 빠졌다면 제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나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이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닥쳐올 그 많은 나이도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 100살 살면 100년 묵은 진짜 끝내주는 거잖아요. 100년 묵은 사람, 야, 아름답지 않을까요? 고맙습니다.